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양주와 남양주에 공공의료원 건립 부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는데요. 두 곳 다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확고히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을 위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첫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추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근거 자료 등에 활용할 용역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설립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에 대한 공식적인 착수 보고였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의 정책성, 또 경제성, 그 타당성 분석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주와 남양주 병원 한 곳당 사업비는 약 1,500억 원. 절반은 국비로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예타 통과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 용역이 끝나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료원 건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복지부는 예타 신청 여부를 검토한 뒤 기재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하고 기재부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절차들이 원활히 진행되면 공공의료원 건립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예타 통과가 안 될 경우의 수도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자체적인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목표 착공 시점은 2030년. 경기도의 계획대로 국비 지원을 받아 양주와 남양주에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시 흥선동의 사회단체장들이 교외선 흥선역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교외선 열차에 탑승해 흥선역 신설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12월 흥선동 10개 자생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 10개소에 흥선역 신설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데 이은 후속 활동입니다. 흥선동 사회단체장들은 흥선역 신설 이외에도 교외선 소음과 건널목 차량 정체 등 주민 불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의정부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체납 징수 분야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 징수과는 홍보 담당관과의 협업으로 드론을 활용해 폐업법인에 방치된 2대의 차량을 포착하고 해당 차량을 공매 처분했습니다. 드론을 체납 징수 현장에 도입해 성과를 거둔 첫 사례입니다. 대상 업체는 지방세 1억 3천만 원을 체납한 폐업법인으로 공매 수익금은 체납액을 충당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양주 서부권 뚝버스가 개통식을 열고 정식 운행을 알렸습니다.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인 뚝버스는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원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25일부터 양주 서부권에서는 버스 10대가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운행될 예정입니다. 1구역은 백서급과 광정면, 2구역은 은현면과 남면, 그리고 3구역은 장흥면입니다. 뚝버스는 기본적으로 호출을 기반으로 구역 내에서 운영되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양주역과 덕정역까지 가는 노선형 버스도 운행됩니다. 양주시가 올가을 나리농원 개장 기간 나리농원 방문객에게 나리 쿠폰을 지급합니다. 입장료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나리 쿠폰은 나리농원에 있는 운영 부스와 쿠폰 감액을 신청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올가을 나리농원 개장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양주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양주 이동, 양주 사랑카드 가맹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경민고등학교가 제34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연극제에는 경기 지역 21개 학교가 참가했는데요. 경민고는 창작극, 청춘 그 혼란 속에서라는 작품으로 연극제에 참여했습니다. 경민고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교로 지정돼 창작극 및 동아리 발표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27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천원 시리즈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관광과 문화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천원 시리즈 정책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천원주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 소상공인 반값 택배 정책을 보완해 소상공인 천원 택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택배비를 1,000원으로 더욱 낮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 기존 인천 아이 바다패스 역시 섬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00원 티켓도 함께 운영합니다. 전국 10,000명에게 인천의 문화와 관광, 체육 프로그램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문화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내 관광과 문화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하면은 보통 이제 1,000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00원 주택이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는데 이 1,000원의 경제야, 1,000원의 행복 도시가 인천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인천 사랑 상품권인 인천 이메 캐시백 지원율도 상향합니다. 연매출 3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기존 5% 캐시백 비율을 7월부터 7%로, 9월부터는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강화와 옹진의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천억 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상품 함께 소비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상생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율과 하도급률도 함께 높여 지역 기반 기업들의 상생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는 이미 인천 이음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이 편성해왔고 새 정부의 방침도 지역 상품권 활성화에 맞춰진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큰 정책 방향하고 관련이 되는데 일단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한다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거기 더 증감의 문제는 조금 더 정부 재정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내놓은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 3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밝혔습니다. 미래교육청을 기조로 길을 닦아온 데 이어 교육 본질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구상인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3년의 성과로 미래교육청을 꼽았습니다. 그 학교 현장에 그 자율적인 힘으로 그 미래교육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그거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주고 AI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 하이러닝과 그 하이러닝은 현장에서 매우 수업에 참여하는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굉장히 그 수업의 분위기를 바꾸는 교실의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온라인 학교는 전면에 세웠습니다.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의 콘텐츠 내용을 그것도 무료로 다 접할 수 있게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여건에서 있건 임 교육감은 남은 임기 교육 본질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교육이 결국은 바로서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바꿔지고 연장선상에서 우리 모든 그런 교육들이 실효성 있게 고3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서논술형 확대를 골자로 교육계에 제안했던 임태희표 대입개혁안은 남은 숙제입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평가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을 하고 우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거 보완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2032년 대입제도를 최종 개편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도록. 임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직보다는 업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으로서의 업은 끝이 없다며 정책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1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분야에 4조 원을 증액한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부담 경감 크레딧으로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결제 시 카드 자동 차감으로 별도 증빙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 담보부 신용카드인 비즈 플러스 카드도 발급합니다. 이 카드는 1,000만 원 한도의 보증료와 연회비가 면제되며 6개월 무이자 할부와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 택배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동 노동자, 5개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도 재해 구호 기금 20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도내 전체 온열 질환자 767명의 70%인 536명이 7월 말에서 8월에 발생한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시군 사업 계획을 받아 23일 지원금을 교부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대리운전기사, 택배 노동자 등에게 생수, 부채, 쿨토시 등을 지원하는 예산 2억 4천만 원, 공사장 등 5개 근로자와 논밭 근로자에게 쿨스카프, 쿨토시, 쿨스프레이 지급 등의 예산 3억 4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 사업장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사는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등 하천 오염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점 수사 대상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 오염 행위 등입니다. 특사단은 도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와 신혼 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인데요.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미혼 청년 무주택자로 시세의 40에서 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에서 40% 수준 임대료 유형과 70에서 80% 수준 임대료 유형 등 두 가지를 공급합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내용 등의 대응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오늘 24일 발간합니다. 보고서는 화재 진압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기도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제언을 중심으로 안전정책 전환 등 실제 정책 수용 내용과 향후 과제까지 담았습니다. 도는 보고서를 두고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